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현명한 분들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고 이렇게 건강한 정보를 찾아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딱 이 나이쯤 되면 인정하죠. 체력도 사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근데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그럴수록 이걸 챙겨야 했구나 하고 무릎 탁 치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일하고 계시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런 변화들이 마음 한편에 묘한 빈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삶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직장 동료, 친구들, 정말 많은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살아온 경우가 많아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말이에요. 친구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떠날 때도 혼자 떠나거든요.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나 자신과는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워낙 바빴거든요. 일도 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김성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58세이신 분인데 3년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퇴직하게 되니까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더래요. 뭔가 허전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고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자신만 혼자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도 계속하다 보니까 공허함이 더 커지더래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는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였나 싶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상 패턴을 찾지 못해서 느끼는 공허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거예요. 김성호 님도 처음엔 이런 감정들을 달래기 위해서 외부 활동만 늘리려고 했는데 결국 답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조금씩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되고 책장도 잘 안 넘어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더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일기로 써보기도 했어요. 별거 아닌 일들이어도 그날 느낀 감정들을 글로 표현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밤에 활동적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더 에너지를 주죠.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죠.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걸 좋아하는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과정 자체가 힐링이에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중요한 건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미경님이라는 분인데 올해 54세이세요. 이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대학생인 딸이 하나 있는데 처음엔 딸과 자주 갈등을 겪었대요. 딸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챙겨주려고 하니까 서로 답답해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딸은 엄마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어머니는 내가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하고 전형적인 중년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이죠. 그런데 박미경 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딸을 챙기는 것이 정말 딸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감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딸이 독립하고 나면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딸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딸에게도 좋지 않고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딸과의 거리를 조절하기 시작했대요. 매일 연락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딸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도 하고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딸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딸 걱정하는 시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모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걱정을 자녀에게 부담으로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박미경님은 이제 딸과 만날 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 대신 최근에 뭔가 재밌는 일 있었어? 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딸이 훨씬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한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딸이 엄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먼저 물어오게 되더래요. 관계의 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밀어내려고 하면 더 멀어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식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만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더 신경 써야 해요. 자신을 더 섬세하게 돌보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각 끼니마다 천천히 씹어서 먹는 거예요. 바쁠 때는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먹어보세요. 수면 루틴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다가 깨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거예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침실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또한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신경 쓰인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일 할 일들을 간단히 메모해 놓으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혼잣말도 중요한 자기 관리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아요.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매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반복되면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혼잣말이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숨을 들이마실 때 들이마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필라테스 호흡법도 좋아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건데 이때 배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호흡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주고 예측 가능한 일상은 불안감을 줄여주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데 건강한 루틴이 이런 변화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균형 잡힌 식습관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감정 변화를 줄여줘요.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신경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을 조절하는 신경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중년 이후에는 이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깊고 천천한 호흡, 따뜻한 목욕, 마사지, 요가, 명상 등이 모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줘요. 또한 자연과 접촉하는 것도 좋아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이나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이제 중년의 매력과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가 강해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매력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모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진짜 매력은 외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년의 매력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이,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생긴 여유,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에서 나와요. 20대의 매력이 가능성과 에너지라면 중년의 매력은 성숙함과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매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져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는 사람의 여유로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이런 것들이 진짜 매력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중년이 되면서 그런 부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사회적 성공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자신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기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과 가사일에 전념하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던 분들이 많은데 중년이 되면서 드디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이나 취미를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활력과 매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중년의 매력은 완숙함에서 나와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생긴 지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중년의 매력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고유한 매력이죠. 자신의 이런 매력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다고 해서 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만난 이정수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52세이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잘 안 와서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호르몬 수치에 변화가 있었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예전보다 낮아졌고 이것이 활력 저하의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정수님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먼저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주 3회 정도 40분씩 걷기 운동을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2~3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식습관도 바꿨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술을 줄이고 금연도 했어요.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춰서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일단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대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자녀들과도 더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50대가 되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때는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것에 순순히 굴복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 변화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예요.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적절한 관리와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인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정수님처럼 말이에요.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30대 이후부터 매년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면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걸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발전이에요.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수영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요가를 좋아하시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양을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적게 먹는 것보다는 영양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하루에 8잔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알코올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과도한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간 기능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중년 이후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생겨요.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독립, 부모님 건강 문제 등등 이런 스트레스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죠. 또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요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여유도 필요해요. 인간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년 이후에는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생겨요. 직장 동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님과는 역할이 바뀌죠.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무리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 평생교육권 수업 등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귀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깊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무엇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젊을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수를 해도 괜찮고 못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자신에게 수고했다 라는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고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깊이 있고 더 여유롭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정말 멋있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응?